안녕하세요. 조이북 클럽의 조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제러미 리프킨의 회복력 시대입니다. 재야생화되는 지구에서 생존을 다시 상상하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지구는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나? 먼저, 그 진단부터 내려지겠죠? 그래서, 저자, 이 제러미 리프킨은 예전에 제가 한계 비용 제로 사회였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때도 제가, 맞아요. 한계 비용 제로 사회에서 정말 이 저자의 책이 너무나 좋아서 기대하면서 읽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구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 너무나도 많은 효율을 따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도 그렇잖아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뭔가 아웃풋을 내야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도 굉장히 그거를 지향하고 기업도 마찬가지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네, 엄청 많은 길을 달려가고 있죠, 서로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은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테일러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거나 관련된 서적을 보신 분들은 그렇지. 경영학 하면 테일러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플랜, do, see. 먼저 계획하고 실행해봐. 그리고 그걸 잘 봐서 피드백을 다시 돌려. 그리고 테일러 하면은 정말 분업. 하나하나 행동을 쪼개는 것. 근데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의 테일러가 본다면 지금 시대의 테일러가 아마존을 본다면, 굉장히 우리도 쿠팡 배송 관련해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네, 애플도 그렇고, 엄청 그 화장실 가는 시간마저도 통제를 많이 하는, 그래서 테일러가 기겁할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효율을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이 제러미 리프킨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이 저자의 날카로움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런가 하면 또 더 많이 살아. 우리의 욕망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대 이전에는 오히려 근검절약하는 그런 게 더 대세였다라는 거죠.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네, 그러다가 뭐 지금도 우리 영끌 때문에 영폭, 영혼까지 폭망했다라고 그때 제목을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그런 문제들. 근데 우리가 지금 영끌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미국에서 서프라임 사태를 겪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한번 그렇게 겪었는데도 또 과도한 부채로 집을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일침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경제가 정말 안 좋아졌구나 하는 게 그런 지표가 몇몇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설을 전후해서 스팸 세트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 경제 침체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침체기구나. 그렇게 유통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또 카드사에서는 리볼빙 이 사용 빈도가 굉장히 늘었네? 어머, 그러면 카드를 다 갚지 못하고 그 일부만 해서 갚는다라는 거니까, 이거 경제적으로 위기구나. 네,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리볼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카드사, 은행에서 그걸 먼저 한 줄 알았더니, 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백화점에서 먼저 이 리볼빙을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런 게 좀 재미있었고요. 어쨌든 책은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 정말 많은 효율성을 따져서 음, 지금까지 네, 우리가 지구를 많이 소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2부에서는 지구 자체가 자산화되었다. 이거는 뭐 석탄 연료 그냥 끌어다 써도 돼. 네, 그런 개념. 그리고 우리 노동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음, 더 많이 소모하게끔
노동력이 빈곤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급여를 좀 받아서 많이 소비도 해야 되는데 안 되게 되니 어떻게든 이 기업에서는 빨리 많이 사게끔 해주는 그런 리볼빙 서비스라든가 그래서 소비자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것도 2부에서는 찍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부에서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막 지구를 아낌없이 쓰고 있지만 지구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여기서는 우주라고까지 표현이 안 나는데 우리 각자 생체 시기가 있다. 그래서 그 햇빛이 안 드는 공간에서 그 식물 중에 마모사였나? 이게 일정 시간이 되면은 이파리가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펴지는 그 자체적으로 생체 시기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정 시간 되면 졸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안 나는데 우리 성인 여성, 건강한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한 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건 없었고요. 어쨌든 우리 안에 이 생체 시계가 있고 지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효율을 따지고 과학적 방법론만 강요했는데 이제는 복합, 적응적 사회 또 이제 생태 시스템을 따라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부에 들어서는 마침내 이런 회복력, 혁명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태지역 거버넌스 얘기하면서 약간은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 문제 제기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는데 약간 용두삼이 맨 끝에는 풀뿌리 운동으로 가야 된다. 거버넌스 생명애를 뭐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나와서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결국은 이 복합 적응형 사회 생태 시스템 모델 이런 거 얘기했을 때 214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근데 거기 설명은 좀 작아요. 예를 들자면 그게 여기 보면은 복합 적응형 사회 책을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분량이 작지 않나? 예를 들면 214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로 가야 되고 폐쇄적인 게 아니라 개방형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관찰해서 직접 개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이러이러할 거야 예측을 버리고 우리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이 지구 야생화 되는데 좀 약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회복력을 얘기하면서 서두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뭐 잘 안 된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도 애플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다. 그래서 효율성만 따졌는데 그 효율성보다는 이제는 회복력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회복력이 아니라 위기 관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날카롭고 예리하던 부분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 왠지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요목조목 따지다가 맨 끝에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연을 보호합시다. 지구를 살립시다. 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네, 지구는 소중하니까 모두 아껴야 되겠죠? 책 속에서 인상 깊은 구절을 제가 몇 개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22페이지. 찰스 다윈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윈 하면은 그래.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고 또 그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는 거지.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점진적 특성의 변화가 축적이 되어서 조상을 공유하는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윈은 이런 점진적 특성의 축적이 어떻게 사람의 눈과 같이 복잡한 기관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특히 고민스럽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리에 따라 초점을 조정하고 각기 다른 빛의 양을 수용하며 구면 및 색의 수차를 조정하는 모방할 수 없는 수단을 모두 보유한 눈이 자연 선택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가정은 솔직히 고백하건대 더없이 불합리해 보인다.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지껏 주장을 해왔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고민스럽다 뭐 했지만 불합리해 보인다 했지만 이게 정말 진화에 의한 거라면 차츰차츰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 우리 눈 하나만 봤을 때도 이게 그렇게 자연 선택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말하는 거는 내가 봐도 내가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네, 좀 맥락에서는 여기 뭐 중간에 잠깐 언급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진화냐 아니냐라는 거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조금 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쨌든 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녹색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아프리카의 기아를 해결하고자 했던 많은 시도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고기 많이 먹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소 키우는데 메탄가스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를 더 많이 야기시킨다. 그래서 소고기 먹으면은 네, 환경에 안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옷을 하나 생산할 때도 굉장히 많은 수질 오염이 야기된다라는 것.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지구를 야생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앞에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나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구에 안 좋다라는 걸 한 꼭지를 집어줬으면 저자가 이야기는 회복력 시대에 이게 문제 진단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면 이것까지 찝어주는 게 논리에 맞지 않았을까. 물론 이 책을 만드신다고 8년 동안 네, 뒤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러미 리프킨의 회복력 시대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또 한 해가 시작이 되었고 벌써 1월도 다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의 음력 진짜 설은 이제 곧 시작인 거죠. 모두 설 잘 보내시고 회복력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조이북 클럽의 조이였습니다.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